원래 그렇게 성격이 지랄 같은 놈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주방에 가서 그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석짜리 레스토랑입니다. 저는 서양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런치가 한 4코스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제 저희 식당들은 거의 대부분 코스를 팝니다. 그럼 100명이면 400그릇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방에서. 400그릇. 자, 계산하기 시작하세요. 점심 보통 12시부터 한 1시 반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보통 점심 식사 시간이. 그럼 90분입니다. 90분 동안 400그릇이 주방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게 못해도 30초에 한 접시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설렁탕집도 30초에 음식 한 그릇 내주기 바쁩니다. 언제 그 오다 들어와서 주문 들어와서 그거를 불 위에다가 올리고 뚝배기를 올려서 끓여서 바글바글해서 30초에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서양 음식은 지지고 볶고 굽고 오븐에 넣고 데우고 30초 안에 나가기 힘듭니다. 근데 나갑니다. 그만큼 그 전에 굉장히 단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셨다시피 셰프가 전문 용어로 엑스퍼다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문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막 부릅니다. 말 그대로 딱딱딱딱딱 자기가 맡은 뭐 채소, 그다음에 스타치, 전분이죠. 밥이 될 수도 있고 감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스를 맡은 사람, 생선을 맡은 사람, 육류를 맡은 사람. 그럼 주문이 딱 들어오면 한꺼번에 딱 와서 접시에 담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한 명이 삐끄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도미노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 다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야 빨리 스테이크를 주겠니라고 웃으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손님은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줘. 빨리 스테이크 줘. 이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분명히 손님은 미디움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미디움 웰이나 웰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크가 바로 나옵니까? 고기도 그릴에 올려야 되고 오븐에 넣어야 되고 못해도 15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럼 그 손님 보고 15분 죄송합니다. 스테이크가 오버쿡이 됐으니까 15분 기다리세요라고 이해 안 해줍니다. 고객은 절대 이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뒤에 나와야 될 사람의 음식을 미리 당겨 쓰는 겁니다. 당겨서. 그리고 나서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밀기 시작합니다. 빨리 줘. 빨리 나와야지. 그럼 이제 막 이해하시겠죠 이제. 근데 어떻게 가서 얘야 손님이 15분 기다리시는데 너는 스테이크를 빨리 줘야 되지 않겠니? 야 너 채소를 오버쿡을 하지 않았니? 이걸 어떻게 샐러드를 드릴 거니? 야 드레싱이 짜다 얘 드레싱을 다시 만들어라.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은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순식간에 갈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직업을 스릴을 느끼는, 스릴을 만끽하시는 분들은 셰프라는 직업이 굉장히 짜릿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30초에 한 번씩 리액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려요. 왠지 아십니까? 리액션이 아주 좋습니다. 접시가 나가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사진을 찍습니다. 그까지 좋습니다. 그러다가 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셀카도 찍고 앉아 있습니다. 조명 배경으로. 그리고 나서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줍니까? 어머 음식이야 식었다 야. 자기가 시킨 겁니다. 전 분명히 뜨거운 음식을 드렸어요. 그래도 여성 고객이 좋죠. 남성 고객은 끝입니다. 대체 저 사람이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나가면 항상 제일 먼저 뭘 보냐? 입을 봅니다. 그 뒤씨가 나간 테이블에 입꼬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느낌이 있습니다. 딱 먹었을 때 그러면 한숨을 후 하고 내쉬죠. 아 저기는 만족을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남성 공익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리액션이 없으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은 계속 부르면서 야 빨리 나와야지 하면서 저 손님은 왜 저런 거야? 그러면 이제 부르죠. 지배인을. 아니면 누굴 부릅니다. 야 가서 물어봐. 혹시 뭐가 있는지. 그럼 가서 보면 괜찮대요. 맛있대요. 그럼 좀 리액션을 좀 해주시던가.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음식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방이라는 공간이 훨씬 더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스갯소리로 모든 연장이 비치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이가 있으신 분도 일을 합니다만 뭐라고 한마디 이제 지적을 하죠. 그러면 울컥하다가 보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끓는 물은 항상 있습니다. 끓는 기름도 항상 있습니다. 국자로 한 숟가락 딱 떠서 크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무섭게 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군대랑 똑같습니다. 항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 순간은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약간의 좀 도제제도가 아직까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정말로 재밌는 것은 여름이 겨울보다 훨씬 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다 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벌써 해수욕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질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굉장히 다칠 수 있는 확률도 많고요. 근데 오히려 겨울에는 안전사고가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바쁩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연말연시다 보니까 미친 듯이 주방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긴장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사고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주방이라는 공간이 딱딱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욕을 해도 너는 계속 왜 주방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성질을 내니 해도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일하는 저희 동료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고 적어도 여러분들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대충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면 저 직원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네 얼굴이야. 네 얼굴 만들어서 접시에 올려서 주는데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대충 만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조리학과 학생들이나 이렇게 가면 그 얘기 합니다. 대충 요리할 거면 지금 당장 때려치라고.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라고. 그리고 특히 음식은 상황에 따라서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실수를 하다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좋을 수만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성질을 냅니다. 근데 가끔씩은 손님한테도 성질을 냅니다. 그 음식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아닙니다. 손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음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왜 내 돈을 내고 내가 무조건 왕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스토랑에 오시면 막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니 식당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잘라고.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때운다라는 말을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때우는 거 좋습니다. 한 끼는 안 때울 수 있습니다. 세 끼 안 때웁니다. 우리 시기 아주 얘기합니다. 때운다고. 한 6개 안 때워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때운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스튜디오 아무도 안 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옵니까 여기를.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식당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줌마 빨리 주세요라고. 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대충 달라는 말이니까요. 내 음식 그냥 대충 빨리빨리. 결론은 뭐냐? 삶의 연장수단으로서 음식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음식이 주는 행복이 사실 가장 큽니다. 왜? 평생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것을 먹는다라고 따져서 본다고 하면 이왕이면 즐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 자체를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접시 우위를 아니면 오늘 그 음식 자체를 보고 아 여기는 이런 것이 들어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먹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음식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스파게티 파스타도 토마토 소스도 그 집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드시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반대로. 야 무슨 음식 먹으면서 생각까지 하면서 먹어야 돼? 머리 아프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즐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어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끝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할 말은 음식 얘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올라갑니다. 뭘 합니까? 골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디냐? 이제 와인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이가 많이 먹고 할 일이 없고 몸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시면 할 얘기는 음식 얘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애미야 오늘은 뭐냐? 그분들이 뭐 주가가 올라간 거를 생각하십니까? 뭐 문제가 생긴 걸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저녁을 아직까지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실 음식 아니면 드셨던 음식 앞으로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생각하시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왕이면 좀 즐기면서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단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아이러니컬하게 식당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직원들이 벌벌 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줄 거 반 개도 안 줍니다. 진짜로. 근데 오히려 정말 무게 잡고 조용하게 정말 음식이 좋았어요. 근데 난 이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손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좀 다른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소리 지르면 벌벌 길 거다. 바로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아이디어냐? 손님은 왕이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